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연설할 때도 그러고 국민들도 똑같이 탄핵 각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각보다 각하가 낫다고 생각해서 각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4대4 기각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의에서 다행히 재판관들이 듀 프로세스, 정당한 절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평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 절차 문제에 여러 가지가 드러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세 가지 평의에서의 논점은 첫째, 일사부재이 원칙.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일사부재이. 의라는 뜻입니다. 의, 발의하다. 한 회기 동안에는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발의할 수 없다.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3일 발의를 하고 통과되지 않자 12월 14일 다시 발의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같은 회기 아니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국회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걸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재판하려고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추안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소추안에서는 내란이 70% 이상을 28페이지 소추안에서 22페이지가 내란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 들어서는 이 내란은 빼자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한 사람과 국회 소추 대리인단 그리고 정청래가 짬짬이를 해서 내란을 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한길 선생이 얘기하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다는 겁니다. 단무지를 가지고 짜장면이 맛이 어떠니 저떠니 면이 제대로 빠졌느니 뭐 국수가 너무 질다느니 이 얘기를 이때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소추 동일성 상실일 경우에는 바로 그 재판이 각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상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듀 프로세스를 어긴 거,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어긴 거는 이건 재판 과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일사부재인은 국회의 문제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동질성, 내란을 삭제한 것은 국회와 헌재가 짬짬이를 한 거고, 세 번째는 헌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재판 과정 전체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엄청나게 무너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 재판이거나 그리고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없다. 그걸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법 40조 탄핵 심판은 형사법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겼어요. 그 형사법 312조 1항이 2020년에 개정된 형사법 312조의 내용을 보면은 검사에게 신문 조서한 내용이 재판에 와서 실질적으로 재판에 와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채택할 수 없다는데 많은 정인들이 나와서 재판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위압에 의해서 회유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재판 대행소장은 그걸 증거로 채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 이 불공정성, 오류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평의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평의가 계속 되풀이했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사유 자체가 탄핵이 각하돼야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입니다. 그 기각이라는 건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 공정성이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건 각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각이라는 건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재판에서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이다, 아니다 라는 게 밝혀질 때에 기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각이 왜 제가 모두에서 4대4 기각이 가장 좋은 법이다, 좋은 대통령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뭐 길거리에서 저도 계속 집회 나갈 때마다 각하를 외쳤지만 왜 기각이 더 좋으냐? 가장 중요한 쟁점이 국회는 일사부재 2, 그리고 사법부는 일사부재 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한 번 재판을 거쳐서 한 번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이 일사부재입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이나 국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4대4 기각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각하가 될 경우에는 국회가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기가 아니니까 재의결을 할 수 있고, 기각이 되면 다시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경우에는 국회가 소추안을 올려서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대통령을 탄핵 각하시켜서 제자리 복귀시켜놓고 일을 제대로 하려고 좀 하고 있으면은 민주당이 들쑤셔서 다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을 올려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막으면 되지.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민주당과 야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192석을 넘어갈 수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12명인데 지금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 각하를 원한다고 탄원서를 올립시다 하고 당에서 그걸 제안하니까 처음은 1차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사람이 32명입니다. 난 원치 않아. 대통령 탄핵 원해 하는 인간이 32명. 2차 다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도 서명 안 한 사람이 26명. 1차, 2차에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이 대통령 탄핵 각하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탄핵 기각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 있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권성동은 노골적으로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승복해야 된다. 압박만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다시 만들어서 본회의장에 의결을 거치기 위해 올리면은 12월 14일에는 12명이 찬성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이 성격으로 보면은 벌써 조기 대선에 편갈라서 줄선 인간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리는데 당에서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찬성 못해 서명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부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결국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요?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올린다. 대통령이 복귀된 뒤에 민주당이 다시 올린다. 저는
탄핵 소추안 의결될 가능성이 지난 12월 14일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대통령이 또 탄핵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탄핵 기각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처리된 사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치기 위한 발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4대4냐? 5대3이라도 기각이면 좋지 않느냐? 5대3이 되면 시끄러워요. 민주당에서 끝까지 발을 잡고 넘어질 거라는 거죠. 억울하다. 이건 못 믿겠다. 인용이 5명이고 기각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복해야 되나? 승복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4대4가 되면은 민주당도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4대4가 가장 좋고 각하가 좋으냐 기각이 좋으냐.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우리들한테는 좋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꼴, 국민의힘에서 벌써 윤석열을 버린 인간들이 숫자가 만만치 않게 많다라는 것. 무엇으로 드러났다? 탄핵, 각하, 탄원서를 쓰는데 서명 거부한 사람이 32명 1차가, 2차가 26명. 그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말로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을 빼면은 나는 찬성 안 했을 거다.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철수를 어떻게 믿어? 안철수 역시 대통령 탄핵 각하에 서명 안 한 사람인데 이 26명의 대통령 탄핵 각하에 서명 안 한,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대통령에게 충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불씨를 남겨두게 됩니다. 탄핵 재의결에 불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4대4가 되면은 민주당도 딴소리를 할 수 없고 4대4라도 각하일 경우는 재의결, 민주당이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배신하는 인간들하고 짬짬이를 해서 다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기각이 4대4 탄핵 기각이 가장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당으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복귀한 후에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국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집회하시는 분들도 연설하시는 분들도 명심하고 이걸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탄핵 각하보다는 이제 탄핵 4대4의 탄핵 기각, 그래서 4대4 기각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